자, 두 번째 섹션 Confidence Interval for a Proportion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섹션에서는 우리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했었죠? 그리고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요, 결국 점 혹은 숫자 하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confidence interval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CI라고 쓰고요. 이거는 이제 구간 추정 이라고 해서요. 점이 아니고요. 구간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본 섹션에서는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출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confidence interval 계산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해진 confidence interval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onfidence interval의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population 파라미터의 그럴듯한 범위 값을요, 우리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는 신뢰 구간에 관한 이제 재미있는 예가 있어서 가져온 거고요. 자, 이에 따르면요, 이제 표본 통계만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것은 탁한 호수에서 창으로 낚시하는 것과 같고, 신뢰 구간을 사용하는 것은 그물로 낚시하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본 곳에 창을 이렇게 딱 던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 태양광 발전 뭐 이 관련 예에서 실제 프로포션이 0.88이잖아요.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이 0.88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냐? 그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이 지역에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요, 그 고기를 잡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 근처 값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P는 0.80부터 0.90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게 confidence interval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이렇게 보고 되면요, 정확한 모집단 매개 변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즉 0.p 해시 뭐 예를 들어 0.87이다. 엄청 비슷하죠. 하지만 같진 않죠. 하지만 그럴듯한 값의 범위를 보고하면 이 population 파라미터를 더 잘 잡을 것이다. 즉 이 구간 안에 population 파라미터가 더 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점 추정보다는 구간 추정이 더 유용할 것이다 라는 예입니다. 자,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방법 이렇게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95% confidence interval for the target parameter 해서 mu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자, 이 경우에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요, 100 곱하기 1-알파% confidence interval for mu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95%를 가지려면 알파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알파는요, 0.05가 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95%가 아니고 90% confidence interval을 가지고 싶으면요, 알파를 0.10 이걸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너럴한 방법이고요. 일단은 이제 샘플 사이즈가 이제 충분히 큰 경우에요. 우리 X 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엄밀히 따지면 X 바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CLT의 결과가 있죠. 그 CLT의 결과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 large sample setting에서는요, 이제 뮤에 대한 대략적인 100 곱하기 1-알파% confidence interval은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자, point estimate 플러스 마이너스 margin of error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margin of error는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의 2분의 알파 퍼센타일 곱하기 그 다음에 standard of error of point estimate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수는 뮤죠. 뮤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는 당연히 샘플 민일 거예요. 그래서 x 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x 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 2분의 알파 퍼센타일 곱하기 스탠다드 오브 에러 오브 x 바 같은 경우에 뭐죠?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 앞서서 한번 계산을 했었죠. 자, 그 부분을 그냥 다시 쓴 거예요.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정규 분포의 2분의 알파 퍼센타일 곱하기 스탠다드 오브 에러 오브 x 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리 얘기하면요. 자, 이 결과는 센트럴 리밋 티오렘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이 large sample이 아니라고 하면요.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까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보장이 없죠. X바가.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거? 원래 X바의 분포.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통계학 시간에는 적어도 이 large sample setting 케이스에서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한 유도 과정은요, 이제 우리 수리통계학 시간에 또 다룹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소개해드린 이제 confidence interval 구하는 방법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공식 안에 시그마가 들어있어요. 색깔 좀 바꿔서 이 시그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가 몰라서 이 confidence interval을 하죠? 뮤를 몰라서 confidence interval을 통해서 이 뮤를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균도 모르는데 분산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그마 제곱을?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점 추정 방법 뭐 있죠? S 제곱 샘플 베리언스가 있을 거예요. 자, 샘플 베리언스는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따라서 n이 점점 커지면 뭐에 근접해져요? 시그마 제곱에 근접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 쓸 때 시그마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가장 비슷한 값이라고 생각되는 루트 n분의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S로 우리가 대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위에 공식 보시면요. 원래 스탠다드 오브 에러 오브 X 바였죠. 근데 이 경우에 시그마를 써야 돼요. 근데 시그마 대신에 우리의 그 추정값 S를 썼죠.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따라서 이번에 이 SE 위에 여기 해시 붙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추정한 값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X 바라고 했지만요. 다른 에스티메이터도요. 비슷한 방법으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프로포션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한데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N 곱하기 P, N 곱하기 1 빼기 P가 둘 다 10보다 클 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알파 오버 2 곱하기 스탠다드 오브 에러 오브 p hat 이런 식으로 확장하시면 돼요. 물론 위에 있는 이 공식은요. 여기 있는 공식은 일반적인 continuous 케이스였고요. 자, 이 p hat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오브 에러가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빼기 p라고 계산되는 거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 부분 넣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좀 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거 라지 샘플 세팅에서만 돼요. 왜? 센트럴 리밋 테오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스몰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뭘로? 원래 X바의 원래 분포로. 원래 분포는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조건 체크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번에는 95% confidence interval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로어 바운드가 예를 들어서 뭐 키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의 키의 95% confidence interval을 조사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약 1000여 명의 성인의 키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150부터 190이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실제 population mean이 요 150부터 190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 오류입니다. confidence interval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sampling distribution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sampling distribution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중심이 대략적으로 0.88 여기 키로 했으니까 키로 바꿔서 중심이 population mean이 뮤를 중심으로 쭉 퍼져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x바를 구했는데 이 x바가요 170이 나온 거예요. 원래 가장 높은 빈도로 나오는 건 180이겠죠. 그런데 제가 가진 샘플은 170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160도 갖고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150, 어떤 사람들은 190, 뭐 2m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다 이 근처에 몰려 있겠죠. 근데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그 공식을 자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식을 구해보니까 confidence interval이 여기서 제시한 150부터 190이고요. 또 B라는 사람은 자기 데이터로 구해보니까 이 사람은 140부터 뭐 180이다. C라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진 데이터로 해보니까 이번에는 뭐 한 180부터 190이다. 뭐 구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D, 뭐 이 사람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쭉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confidence 인터벌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실제 키는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뭐 키가 뭐 180이라고 합시다. 그냥 평균 키가. 자, 포함되어 있나요? 자, 이런 경우에 probability 뮤가 150부터 190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뮤는 180이라고 했잖아요. 이 180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은 1이에요. 위에서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자, 이 B번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구한 실내 구간 안에 진짜 population 파라미터가 들어있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안 들어있죠. 180은 포함이 안 돼 있죠. 0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실제로 이 모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을 확률은요. 0 아니면 1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뮤가 어떠한 컨스턴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95%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의 구간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이게 실제 뮤라고 할게요. 자, 어떤 인터벌은 뮤를 포함하고 있고요. 어떠한 인터벌은 뮤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자, 이렇게 많이 구했던 confidence 인터벌 중에 95%의 confidence 인터벌은요. 뮤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 5%의 confidence 인터벌들은요. 뮤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게 95%가 등장하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진 구간이 뮤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르죠. 예, 따라서요. 이제 confidence interval은요. 이제 probability statement가 아닙니다. 즉 probability population parameter 뮤가 어떤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뭐 1 빼기 알파이다. 이걸 제시해 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confidence interval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95%를 쓰니까 we are 95% confident 신뢰합니다.
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스테이트먼트들은요,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고요. population mean이 어디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95%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따라서 population과 관련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population 파라미터와 관련된 해석을 줍니다. 요 해석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또 뒤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또 마지막 이 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건데요. 이제 confidence interval에 대한 포뮬라 이제 central limit theorem에 기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요. n이 충분히 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unbiased estimator예요. 자, 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 point estimator 플러스 마이너스 margin of error죠. 그리고 이 margin of error에 standard deviation에 alpha over 2 percentile이 들어가고요. 이 point estimator도 좀 중요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expectation of x 바가 반드시 mu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 expectation of p hat이요 반드시 또 p가 나와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estimator를 쓴다고 할게요. mu, hat 이렇게 쓴다고 하면요, 이게 반드시 이제 mu가 나오는 어떠한 estimator를 써줘야 합니다. 자, 관련 예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는요, Facebook's categorization of users' interest 이렇게 돼서 페이스북이 이제 분류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관한 예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커머셜 웹사이트,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뉴스 매체, 온라인 소매 업체는 사용자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 컨텐츠 추천 및 광고를 제공합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알고리즘 기반 분류 시스템이 분류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실제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850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페이스북이 자신들을 위해 제공하는 이제 list of categories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때 응답자의 67%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listed categories가 정확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자신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분류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의 실제 비율을 추정해 보세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추정해야 되는 건 결국엔 population proportion이고요. 우리가 아는 방법은요,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요, point estimation. 두 번째는요, confidence interval. 자, point estima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 sample proportion을 제시해 주면 될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겠죠. 여기 보시면 67%, 0.67. 그다음에 confidence interval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90% confidence interval for P, 그다음에 95% interval for P proportion, 혹은 뭐 99%, 일반적으로 이제 95%를 많이 쓰니까 자, 이 수업 시간에도 저도 이제 95%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point estimator 플러스 point estimate 점 추정 값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margin of error 이거 쓰시면 되죠. 다시 하면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z 알파 over 2 곱하기 standard of error of p hat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일단 이 공식 쓰려면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첫 번째로 데이터가 인디펜던트인가, 뭐 인디펜던트겠죠. 랜덤하게 뽑았으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거 n이요. 기본적으로 충분히 커줘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체크할 수가 있죠. n 곱하기 p가 10보다 크고 n 곱하기 1 빼기 p가 10보다 크고,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p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떤 거 확인이 돼요? n 곱하기 p hat. 이 경우에 n이 우리 850이니까 850 곱하기 p hat은요 0.67, 당연히 10보다 크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1 빼기 p hat, 관측된 실패 횟수,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총수 850 곱하기 0.3
3, 10보다 크죠? 이 두 조건을 만족하니까 우리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찾아줘야 돼요. 자, 이 부분은요. 루트 n 분의 p 곱하기 1 빼기 p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 우리 p 여전히 모르잖아요. population proportion 모르죠. 그래서 또 차선책으로 벌 수 있어요.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standard of error hat 쓰면 되죠. 자, 그 경우에는 n p hat 곱하기 1 빼기 p hat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p hat은 0.67이고 n은 850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2.5%는 이제 많이 해보셔서 기억하시죠? 1.96. 그래서 여기 confidence interval은요. 결국에는 0.67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여기 이 값 계산해 볼게요. 0.67, 0.33, 850 그러면 대략적으로 0.016이라고 해요. 이쪽 0.016 해서 결과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요. 0.67 빼기 0.03, 0.67 더하기 0.03 혹은 이제 0.64에서 0.7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구했던 우리 0.64에서 0.70이라는 95% confidence interval에 관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다음 중에 이제 옳은 해석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we are 95% confident that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고요. 자, 해석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이제 population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probability와 전혀 관계없고요. 자, A번 보시면 64%부터 70%의 이 샘플에 있는 아메리칸 유저들은요. 페이스북 카테고라이즈가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죠. 자, 이 샘플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틀렸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All American Facebook User Population이죠. population이 생각하기에는 자, 페이스북이 자신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분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맞죠? population에 관한 설명 잘 했죠? 자, C번 무작위로 선택한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의 관심사가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의 관심사가 정확하게 분류될 확률은 64에서 70%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이 부분 확률적으로 해석했죠? 당연히 틀렸어요. 자, D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의 관심사 중 95%가 정확하게 분류될 확률은 64에서 70%입니다. 이거는 더더욱 이상한 해석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B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confidence interval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예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요, 이제 confidence interval의 길이에 관한 거고요. 문제 자체는 우리가 population 파라미터를 더 잘 캡처하려면요. 즉 이제 confidence 레벨 자체를 95%에서 이제 99%로 늘리고 싶다. 혹은 99.99%로 늘리고 싶다 하면은 이제 confidence interval의 간격을 더 넓혀야 될까요? 혹은 좁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confidence interval은 그물과 같은 거라 그랬죠? 우리가 고기를 더 높은 확률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물을 더 큰 걸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wider interval을 써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더 wider interval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 0.64에서 0.70이라고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했었죠. 이거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제공이 됐는데 트루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실제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페이스북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0.10이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웬만하면 이 안쪽에 있겠구나. 설령 바깥쪽에 있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0.60에서 0.75 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0.10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이를 지금 0.60 정도 차이, 0.06 정도 차이가 나죠. 이 길이를 극단적으로 높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100% 확신하는데 이 population proportion이요 0부터 1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관련 카툰이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자, 내일 날씨 알려드립니다 해서 보시면 내일은요 굉장히 가장 높은 온도는요 뭐 예를 들어서 200도 이상 올라갈 거고요. 뭐 최저 온도는 마이너스 40도일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양이 뭐라 생각해요? 절대 안 틀리겠네.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어떤 인터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적정선을 지켜서 보통 95%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이제 컨피던스 레벨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건데, 사실 이제 컨피던스 레벨 포뮬러 설명할 때 애초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어요. 1 빼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공식을 설명을 했었죠. 단순히 어떤 95%만 설명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사실상 리뷰이긴 한데요. 이제 공식이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Z 스타라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스탠더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알파 오버 2 퍼센타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95%가 아니고 99% 쓰고 싶으면 어떤 걸 쓰면 돼요? 이 부분을 원래 1.96을 썼었잖아요. 앞에서. 근데 이번에는요. Z 0.005를 찾아서 0.5%를 찾아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컨피던스 레벨에서 이 파트가 이제 margin of error고요. 이 margin of error 안에서도요. 컨피던스 레벨을 바꾸려면요. 이 Z 스타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90, 95, 98, 99 많이 써요. 근데 그 중에서도 95%를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그 경우에 Z 스타는 1.96. 뭐 책마다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또 관련 예제 또 풀어보면요. 우리가 98% confidence 인터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Z-스타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에서 자, 알파 오버 2죠? 이 경우에 이게 이렇게 되고 알파는요? 0.01이 돼요. 그래서 1%타일 써주면 됩니다. 사실 1%타일을 쓴다는 말은요. 밑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이쪽에 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0.01로 만들어주는 값을 찾는 건데요. 사실 이거 음수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요. 99%타일 이게 맞겠네요. 그럼 99%타일은 또 이쪽에 있을 거고 이게 2.33일 거예요. 이 부분 이게 또 0.0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Z스타 critical value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분 사실 뒷부분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critical value라고 부르는데 이 critical value는 항상 positive고요. 이 경우에 10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